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제 충격량 해야 돼요. 이제 이쪽이 진짜 그 충돌에 대한, 충돌과 안전에 대한 얘기라고 해. 충격량. 충격량은 물리량으로 I라는 이니셜을 쓰고요. 벡터량이기 때문에 저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한다. 충격량을 굳이 뭐 우리말로 번역해서 정의를 하자면 뭐 이 정도? 충돌했을 때 뭐 힘의 효과? 뭐 힘의 효과?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게 물리에서 충격량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여기서 델타 T라고 하는 건 충돌할 때 평균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되게 짧은 시간이겠죠? 그래서 평균 시간. 일정한 힘이 특정한 힘이 특정 시간에 그래서 저거의 적분값이야. 곱을 적분이라고 그러거든 우리. 나중에 이제 그래프 면적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F하고 T, F하고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 돼? 그래프 안에 면적을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게 곡선으로 주면 우리가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곡선 값은 주어줍니다.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거나 사각형으로 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면적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 값이 충격량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얘가 뉴턴인 거 알죠? 힘은.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세컨드, 초잖아. 그래서 우리는 NS 이렇게 씁니다. 뉴턴 곱하기 시간이다, 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기도 하지만 통합과학에서는 이 식보다 더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온다. 결론부터 바로 얘기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델타 P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한 80% 중요하고 20%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델타 P.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겠니? 이거 운동량 변화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다, 이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단위가 얘가 뭐죠? 얘가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라고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하고 뉴턴 S하고는 같은 단위다. 우린 이걸 디멘전이라 그래. 물리학에서 디멘전이 같다, 즉 단위가 같다 이런 뜻이야. 이게 뭐 같은지는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우리 이거 F는 MA잖아. F는 MA잖아. 그러니까 M 곱하기 A 곱하기 S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킬로그램에 우리 얘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세크 하나 더 있는 거지. S 사라지면 되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같은 단위가 되는 거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하고 뉴턴 S는 같은 단위다. 그러니까 이퀄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야. 이것도 이게 증명해달라고 덤비는 놈들이 있어요. 해줄게. 이거 F 뭐야? 방금 했죠. MA라 그랬지. 그래서 MA 그 다음에 뭐야? 델타 T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뭐야? 운동량, 충격량이야. 그럼 얘 다시 쓰면 A 대신에 뭐라고 우리 배웠잖아. 정의가 델타 T분의 V-V 제로고 여기 델타 T 하나 써주면 되죠. 이거 사라지지. 끝났잖아. MV 마이너스 MV의 제로. 우리 MV 뭐라고 배웠죠? 운동량이라고 배웠지. 나중 운동량이죠. P0니까 P0 처음 운동량. 뭐예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변화량이지.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충격량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게 그냥 자동으로 툭툭툭 튀어나오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걸 엄청나게 많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것 중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시험 문제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승엽 아저씨 야구 방맹이 자 어떻게 생겼어? 야구 방맹이 이렇게 생겼죠? 자 야구 방망이로 자 야구공이 예를 들어서 0.1kg짜리가 얘가 뭐 예를 들어 2m/s로 날아오고 있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는 너무 작은가? 20m/s로 날아오고 있대요. 그래 여기가 이제 얘가 맞아가지고 튕겨갖고 휘둘렀더니 얘가 얼마로? 30m/s로 날아가더라는 거야. 그랬을 때 야구 방망이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될 거냐? 충격량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죠. 얘가 받은 이면이 받은 충격량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충격량 공식을 한번 써보자고. F 곱하기 델타 T인데 니네 아무리 눈 씻고 봐봐. 공식은 알고 있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F가 안 주어졌고 시간도 없잖아. 어떻게 구할 건데? 못 구해. 이 조건에서는 절대 못 구합니다. 이건 뭐하고도 관련이 있어?
델타 P하고도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돼? MV 마이너스 MV 제로라는 거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야 돼. 그러니까 운동량은 계산할 수 있어. 처음이 이거죠. 나중이 이거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V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를 플러스라고 놓으면 이게 맞아갖고 반대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항상 부호를 꼭 써줄 수 있어야 된다. 속도의 부호를. 여기 옆에 잠실 야구장 경기장 있잖아요. 잠실 야구장에 하기서 야구도 잘 안 보러 갔는데 네 야구장의 재원을 알 수가 없지. 잠실 야구장의 홈플레이트에서 저 펜스까지가 얼마인 줄 아니? 우리나라 잠실 야구장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120m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야구를 좀 했거든. 120m야. 그러면 중견수가 맨 멀리서 수비하는 제일 바깥에서 수비하는 사람이야. 이 중견수가 수비 위치가 홈플레이트에서 한 1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뒤에가 한 20m 돼. 홈런 되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공 잡으러 뛰어가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선수들이 땅 쳤을 때 홈런이 안 되고 플라이로 뜨면 한 뭐 90m, 100m 지점에서 수비를 하면 그냥 공을 잡는다고. 너네 야구 규칙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3루에 주자가 있으면 그 뜬 볼을 갖다가 딱 잡잖아. 잡는 순간에 홈스틸을 할 수 있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던진다고. 근데 너무 멀잖아. 뭐니까 이루수나 중견수한테 중견수가 아니고 유격수한테 던져서 한번 중계한 다음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주자는 여지없이 들어가요. 슬라이딩 안 해도 돼.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어깨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어. 대부분 어깨 좋은 친구, 송구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중견수에 놉니다. 이런 능력자들 한 보통 90m 던져. 우리 남고생들이 던지기 공을 한 60m 던지면 많이 던지거든. 이 사람 90m 던져. 그러니까 100m 지역에서 수비하다가 플라이 뜬 공을 잡았어. 그냥 홈으로 뿌리는 거야. 그러면 송구만 정확하면 포수가 원바운드로 잡아요. 그럼 3루에서 들어온 놈을 태그해서 죽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공을 잡으면 3루 주자가 감히 못 들어와.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근데 어깨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공을 주면서 너 넘겨봐. 홈런 넘겨봐. 그냥 던지기로 120m 못 넘겨요. 90m밖에 못 넘겨. 어깨가 제일 좋은 사람이. 아까 이승엽 아저씨 얘기했지. 홈런 타자거든. 공 주면서 들고 쳐봐. 홈런 내봐. 이렇게 들고 치잖아. 그러면 공이 멀리 나가지 않고 가다가 둥 뜨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가다가 붕 가다가 뚝 떨어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일반 선수 타자한테 공을 주고 치라 그러면 홈런이 안 나와요. 그냥 야수한테 공을 주면서 던져갖고 홈런 넘겨봐. 잠실 야구장은 120m이기 때문에 못 넘겨. 그런데 18.44m 마운드에서 투수가 공을 던진단 말이지. 그래서 타자가 그걸 받아친단 말이죠. 심한 놈은 장애용 놈까지 나와. 경기장 밖으로 나가버려.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그걸 받아치면서 이 에너지까지 방향전환. 이게 사실은 운동역학이야. 그래서 니네 뭐 스포츠에서 스포츠 역학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체중을 상대방의 그 체중을 이용해 갖고 막 격투기 할 때도 들어오는 걸 이용해서 쳐가지고 녹다운 시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이수근 아저씨가 저기 누구지? 저기 집어 던진 거 봤니? 그 농구 선수 누구야? 키 큰 사람. 서장훈. 같이 씨름을 했어.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 이수근 아저씨 되게 작잖아. 서장훈 엄청 키고 2m가 넘잖아요. 아무리 뭐 농구 선수여도 힘은 쓸 거 아니야. 체격이 있으니까. 둘이 붙었는데 거기 옆에 누가 있었냐면 강호동이 있었어. 강호동이 코치를 한 거야. 야 수근아 오른쪽!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무너뜨려버려. 이겨버리더라고요.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깨트려버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장훈 아저씨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 무게중심이 이 안에 있거든. 그러면 얘를 넘어뜨리려면 무게중심 바깥으로 힘을 이동시켜야 돼. 무게중심을 이동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거야. 우리 그 대표적인 게 누구니? 저거지. 오뚜기.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그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잡아뜨려도 다시 그걸 찾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물리를 공부하면 이런 실생활에도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래서 씨름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태권도, 씨름 뭐 이런 것들 스포츠들이 대부분 다 이런 역학들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걸로 계산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부호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중 운동량 얼마니? 0.1kg 곱하기 마이너스 30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0.1kg 곱하기 20이 되겠지. 그리고 얼마가 되겠니? 얘는 3이고 얘는 2니까 마이너스 5 뉴턴에스 이렇게 되잖아. 결국은 이거는 처음 날라오던 방향의 반대 방향이란 의미고요. 마이너스 값은 반대 방향의 의미고 결국은 절대값이잖아. 두 개가 합쳐진 절대값이라고. 그래서 장애홈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계산할 때 계산 실수할 때도 있거든. 무조건 두 개 값보단 크게 나와야 돼. 충격량은. 이해되니? 무조건 크게 나와야 된다. 크게 안 나오면 잘못 계산한 거야. 보호를 뭘 잘못한 거야. 실수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뺄 때 보호를 잘 정해줘라. 처음 기준점을 보통 오른쪽을 기준점을 플러스로 주면 반대 왼쪽은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절대값의 크기로 합의 형태로 나오더라. 방향은 처음 날라오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게 박명희가 받은 충격량을 얘기하는 것이야. 됐죠? 그래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운동량, 변화량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안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충격량을 첫 번째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충격량이 일정할 때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충격량이면 I가 일정한 상태죠. 이렇게 충격량이 일정한 상태. 식을 한번 예쁘게 써볼까요?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요. 지금 누가 일정하다고? 얘가 일정하다고. 얘가 변함이 없는 거야. 자, 이거에 일정하다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대표적인 게 높은 데서 접시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깨트리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야. 깨트리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는 거야.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과학의 날이었잖아요. 과학의 날. 과학의 날이 며칠인 줄 알아? 과학의 날. 선생님 생일은 언제일까? 과학 선생님 생일은 언제일까? 내년에 기억하겠어? 얼마나 이제 선생님 생일날 기억하는지. 4월 22일이 선생님 생일이야. 4월 22일 투투 4월 22일. 그 바로 전날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야. 그래서 과학의 날 지나면 내일 선생님 생일인데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과학 선생님 생일이 과학의 날 다음 날입니다.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인데 요새 뭐 과학의 날 행사하면 뭐 하니? 예전에는 뭘 했냐면 계란을 주면서 한 2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안 깨지게 하는. 그 재료는 똑같이 줘요. 뭐 골판지하고 그다음에 빨대 뭐 이런 거 주고 이제 그 같은 양을 재료를 주고 그걸로 2층 높이에서 계란을 떨어뜨려서 깨뜨리지 않는. 그래서 안 깨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경연대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돌을 했을 때 충격량을 흡수시킬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계를 해갖고 거기다 이제 계란을 넣어서 떨어뜨리는 거야. 다 깨져요? 다 깨져. 난리가 아니야. 그냥 지저분해지고 막. 계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다음 해에는 계란 익은 계란을 줘. 어차피 깨지는 거니까. 거기 지저분하게 청소하기 너무 힘들잖아. 니네 계란 깨지면 청소하기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익은 계란을 주는데 익은 계란 역시 또 금이 가버리고 깨지는. 안 깨지게 하는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충격량을 흡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흡수하는 구조를 조금 과학적인 걸로 설명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슨 뭐 이사장 아들이라고 다 좋아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계란을 줘요. 그리고 똑같은 높이의 2층을 줘. 그 얘기는 똑같은 높이의 2층에 계란 껍데기가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다 비슷한 계란을 준다고. 그러면 그게 충격량이 똑같은 거야. 같은 조건이란 뜻이야. 거기서 우리는 안 깨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뭐를 줄여야 되냐면 이걸 늘려서 이걸 줄여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얘를 충격력이라 그래. 얘를 충돌 시간이라 그래. 예전에는 이거 충격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충격량, 충격력 발음이 막 겹치잖아. 자꾸 헷갈려. 그래서 얘를 최근에는 평균 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다. 충돌했을 때 평균 힘을 그냥 F라고 하고 또는 충격력이 맞는 말이야. 근데 충격력, 충격량 자꾸 이게 말이 발음이 헷갈리니까 평균 힘이라는 표현을 쓰죠. 결국은 땅 부딪히는 순간에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줄어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래프로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프 하나는 노란색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 흰색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똑같은 접시를 떨어뜨릴 때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릴 때가 이 노란색은 푹신한 방석 이렇게 되지. 당연히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 안 깨지겠지. 시멘트 바닥은 확 깨져버리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겠네. 여기가 Y축이 F고 여기가 시간 T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아까 충돌 시간을 평균 시간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자, 노란색 그래프는 이 시간이 길더라는 거야. 그거에 비해서 얘의 시간이 짧더라는 것이지. 야, 이게 짧으면 이게 크겠지. 그러니까 누가 커? 여기 F가 크잖아. F 시멘트가 크고 여기 F 푹신한 방석은 F 방석은 작더라는 거야. 근데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지 물론. 이게 한 이쯤이 기준점이라고 합시다. 선생님이 여기를 F 깨라고 할게. 깨지는 힘이야. 그러니까 시멘트는 저걸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깨지는 거야. 시멘트 바닥에도 안 깨질 수 있어요. 저걸 안 넘어가면 안 깨져. 근데 저걸 넘어가 버리더라. 왜? 시간이 짧아서. 반면에 푹신한 방석은 이게 제일 높은 힘이 못 넘어가잖아. 안 깨지는 거야. 이런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이 아래 그래프의 면적 있죠? 이 빨간색 그래프 면적하고 이 파란색 그래프 면적은 같더라. 이유는 뭐야? 이 면적이 이거지. 자, 그래서 FT 그래프의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다? 충격량이다. 이렇게 나오면 실제로 충격량은 이제 니네들한테 주어줘야 되고, 니네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뭐 이런 문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T고 여기 F다 그러면 여기 값들이 주어질 거 아니니? 뭐 2초고 4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4뉴턴이다. 이런 식으로 주면 이거 면적 못 구하는 사람 없잖아. 삼각형 면적 2개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 면적이 머시기 단위는 NS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나중에 뭘로 바꿀 수 있어? 운동량 변화량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 계속 이런 문제야. 수룩하게 맨날 이런 문제야. 조금 이따 문제 풀면 계속 이런 문제야. 그래프 주어주면 면적 구하면 돼. 그 면적이 뭐야? 충격량이야. 근데 충격량은 뭘로 바꿀 수 있어? 운동량 변화량으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자, 어떻게 돼요?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덜 아프더라, 덜 다치더라. 이런 거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에어백이 있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에어백. 그 다음에 야구 얘기했는데 야구 포스 미트라 그러는데 너네 뭔지 아니? 포스 글러브 중에 보통 일반 글러브가 아니고 포스 글러브는 되게 두툼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포스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받을 때 푹신하니까 손바닥이 들어. 만약에 그냥 일반 글러브 받으면 손바닥이 불나. 시속 요새 150km로 던지잖아. 투수들이. 아마 글러브가 너덜너덜해질걸? 근데 포스 글러브는 되게 두툼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떻게 맞아? 뒤로 뭐라 그러지? 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대놓고 맞는 게 아니고 뒤로 빼면서 맞지. 빼면서. 그러면 공이 닿는 순간부터 빼면서 맞는다는 얘기는 그 충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덜 다치는 거야. 권투 선수들 어떻게 되니? 들어가면서 맞으면 똑다운이야. 근데 치는데 빼면서 맞으면 덜 아파요. 그래서 피하는 거야. 피하는데도 맞잖아. 근데 멀쩡하잖아. 그게 그거야. 근데 들어가면서 그냥 맞아버리면 그냥 녹다운 돼버리잖아. 이게 바로 충돌 시간에 관련된 얘기다. 그 다음에 소방 매트. 뭔지 알죠? 높은 데서 불 났을 때 뛰어내리면 밑에 바람 넣어가지고 사람 살리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충돌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충격력을 줄여서 덜 다치게 하는 안전에 관련된 이게 바로 안전이야. 이게 안전이야. 김영기 예시로 써놓으세요.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 선배야. 3년 선배 이름이 김영기. 멸치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짜 멸치처럼 삐쩍 말라서 형이 되게 좋아. 성격도 좋고 되게 좋은 형이야. 선생님은 군대를 나중에 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계속 쭉 다녔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쯤 되면 이제 복학생들이 복학을 한다.
그럼 이제 복학생들은 나랑 3년 차이나, 그때는 군대가 2년 6개월이니까 3년 딱 하고 복학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3년 선배야. 선생님 92학번이니까 89학번 선배. 대학에서 3년 차이면 엄청나게 선배거든. 형이 형 그러면서 내가 되게 잘 따르고, 그 형도 선생님 동생처럼 되게 잘해줬어.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되니까, 나이들이 있으니까 결혼도 해야 되니까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근데 이 형은 이랬는데, 이 형 여자친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체중이 80kg. 80kg이야. 야, 남자들 80kg면 별론데, 남자 키도 있고 그런데 여자 80kg면 굉장히 뚱뚱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뚱뚱, 풍만 뭐 이런 느낌이야. 굉장히. 근데 얼굴도 되게 예쁘고 그런데 살만 조금 빼면 더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좀 과도할 정도로 뚱뚱해요. 근데 막 음식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음식 손맛이 좋아서 그런 걸 많이 손도 커가지고 왕창 만들어. 그럼 많이 만들면 맨날 응태야 놀러와 그러면 가서 보면 막 음식을 막 이만큼씩 해갖고 배 터지게 먹고 남아. 그런데 하루는 연락이 온 거예요. 사고가 난 거야. 응급실에서 연락이 와.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갔죠. 가봤더니 이 영기 형이 안면이 처참해. 쓸려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바닥에 이렇게 그냥 쓸어버린 거야. 넘어져가지고 그 모래바닥 같은데 시멘트 바닥에. 그래갖고 안면이 다 까졌어요. 근데 이제 술 먹었더라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렇게 이제 오토바이로 자기 혼자.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누나가 뒤에 타고 있었어. 근데 누나가 멀쩡해. 이씨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누나가 깔아버린 거야. 옆으로 착 넘어졌는데 그 위에 누나가 깔아갖고 그 형이 그 체중에 눌려가지고 더 쓸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수건수건 반대가 됐어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야 되는데. 이 형이 그만큼 말랐어. 너무 말라갖고 막 피골이 상접한 상태, 그런 상태 있잖아. 그런 형인데 그 사람 어디 뼈 출 데가 어디 있다고 그 위로 그냥 80kg가 저게. 물론 순간적이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아니면 이 형이 운동신경이 좋아서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처참해. 안쓰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굴 나중에 성형수술했어. 너무 많이 까져가지고. 근데 이게 병원에 그 감염될까봐 이제 그런 거에 드레싱이라 그러지. 이게 약 발라갖고 막 거즈 막 이렇게 붙이는 거. 붙였다가 그 거즈 갈 때 막 이 진물이 다 붙어갖고 그 막 뛰면 되게 아프잖아. 근데 그 누나가 거기서 다 지극정성 다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 지난 때 이제 그거 알고 반대로 얘기해. 야, 반대로 떨어졌으면 저 형 안 다치는 거 아니야? 그죠? 누나도 워낙 그러니까 다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닐 건데 그 체격으로 누나를 연기 형을 갖다 쓸어버리니 여기가 처참하게 다 망가졌지. 그런 일을 겪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그래서 푹신. 그래서 누나가 푹신하게 에어백 역할을 해줬으면 덜 다쳤을 것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전에 관련된 얘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안전하고는 상관없는 거. 이제 물리학 1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이 실제 생활에서 물리가 이렇게 이용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충격량에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뭐가 일정할 때? 충격력이 일정할 때. 충격력? 일정. 그러니까 뭐가 일정한 거야? F가 일정한 거지. 식을 써보면 충격량이 이렇게 있으면 F 곱하기 델타 T인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일정한 거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니? T가 커지면 얘가 커지겠지. 그래서 충돌 시간이 커지면 충격량이 커지더라,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예가 이거 많이 쓰죠. 이거 기억나지? 이거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일까? 불 때? 나팔이야? 상상해보세요. 너네들 상상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존 밀림의 어느 부족인데요. 남자 팬티입니다. 상상에 맡기겠어요? 상상하세요? 조회족 있지, 조회족. 조회족은 입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만한 걸 뭐 끼우고 다니잖아. 턱에다 뭘 끼우죠. 그게 이제 권위의 상징이고. 근데 어떤 부족은 이게 이제 남자 팬티 그 중요 부위에다 끼우는 거야. 다른 거 안 입어요. 이거만 입어.
이것도 권력의 상징이야. 그래갖고 그 추장 아저씨는 이게 엄청 커. 다 막 할아버지인데 이만한 걸 들고 다녀. 권력의 상징이네. 근데 얘네들이 이거 달고 사냥을 하러 다니는데 이 사냥 도구가 이거죠. 블로우 파이프. 뭔지 알지? 이렇게. 이게 논란이 되게 많이 됐다고. 이거 나는 지금 한 10년 됐죠? 니네 SBS 정글의 법칙.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야.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제 그걸 망가뜨린 방송국이 영국의 그 동물의 왕국 만든 방송국이 영국의 BBC 방송국이거든. 그래서 킹덤 오브 애니멀리아, 더 애니멀리아 오브 킹덤 이렇게 돼서 우리말로 번역한 게 동물 개인데 원래 킹덤이라 그러니까 킹덤이 원래 개거든. 근데 킹덤이 우리 왕국으로도 번역이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동물의 왕국이라고 번역한 거야. 원래 동물 개인데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걸 제작한 회사가 영국의 BBC 방송국이야. 근데 BBC가 그런 것도 자연 다큐멘터리도 많이 찍었지만 이제 뭘 했냐면 문명 세계가 닿지 않는 그런 원시 부족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야. 그럼 이제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시청률이 높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광고주들이 광고를 낀단 말이죠. 그걸로 BBC가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너 먹고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가갖고 그 방송을 찍어야 되니까 각각의 부족 국가들을 다 찾아다니는 거야. 부족들을. 그래갖고 추장하고 막 이제 쇼부를 보는 거죠. 협의를 해갖고 할래? 콜.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잖아. 그럼 이제 옷 다 벗고 나와갖고 그냥 생활사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걔네가 무슨 돈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현물로 주는 거야. 막 고기 주고 콜라 주고 막 이런 거 주니까 1년 내내 일 안 해도 가서 이거 안 잡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옆에 동네 시장에 가갖고 돈을 주니까 돈으로 바꿔서 사니까 너무 편한 거야. 힘들게 창 들고 막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 BBC 방송국 놈들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추장은 쇼부를 잘 치는 거죠. 협상을 잘 해갖고 돈을 왕창 받으면 부족민들이 1년 내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거의 기업, 이제 일인, 그게 직업인 거지. 알바인 거지. 마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민속촌에 그 직원들 어떠니 아침에 전철 타고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한복 바꿔 입고 거기 하루 종일 그 일하다가 또 평상복 갈아입고 퇴근하잖아. 마치 그런 느낌인 거야. 가서 애들 전부 다 옷 입고 다니고요. 걔네 이렇게 헐벗지 않아. 이런 옷 입지 않아요. 다 옷 입어. 여기에 막 한류가 한때 유행해갖고 여기다 막 광주 조기 축구회 막 이런 거. 걔네 왜 그런 거. 근데 그거 웃잖아요. 광주 조기 축구회 뭐 이런 거 웃잖아요. 한류라고 이제 걔네들이 그런 거. 야,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야? NYPD 그런 거 입고 다니잖아. 번역하면 뭐야? 뉴욕 경찰이잖아. 뉴욕 경찰. 그 다음에 또 뭐 LA.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거 입거든. 니네 송파구 이런 거 입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우리가 송파구 입으면 웃고 LA 이거 입으면 안 웃긴 거야? 그런 거죠. 똑같은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여기다 방이동 이렇게 하고 입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왠지 활자가 영어로 돼 있는 걸 입고 다니면은 그래서 니네 옷 같은 거 살 때 여기에 써 있는 거 잘 보고 사야 돼. 뜻도 다 번역하고 보고 사야 돼요. 이상한 거 많이 입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엉덩이에 나를 쳐다봐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별거 다 있어. 여기다 이디엇 이렇게 써갖고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바보 멍충이란 뜻이거든. 되게 많아 그런. 그러니까 디자인은 되게 예쁜데 그런 글자들이 이상한 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류가 막 뜨다 보니까 흑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런 조기 축구의 옷을 입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적이 된 거냐면 이 인류 문명한테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족 국가들이 없더라는 거야. 딱 두 부족이 있대요 지금. 얘네는 여전히 지금도 식인 풍습이 있어갖고 PD가 협상으로 들어갔다가 잡혀먹었어요. 그리고 외부인들을 접근을 못하게. 그래갖고 막 헬기로라도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창 던지고 막 난리쳐. 딱 그 두 개 부족 빼고는 다 오픈이 돼버린 거야. 얘네 돈 맛을 알아버린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계승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소수민족들을 어떤 그 인류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걸로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되는데 각 나라들의 어떤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들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조금 이렇게 좋은 쪽은 아니야.
니네 대표적인 아메리칸 인디언들 어때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만 살게 하지. 그리고 복지 혜택을 보통 미국인들 일반인들보다 두세 배 잘해준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가만히 놀고 먹어도 돈이 왕창 나와. 인디언들은. 그 뭐야? 일 안 해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게 뭐야? 알코올, 마약, 교육도 안 해. 왜? 돈이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공부해? 그러니까 멸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을 보이지 않게 되게 겉에서는 금방은 눈앞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자생력을 떨어뜨려 갖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또 있었어요.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옆에 북경대에서 교환학생이 왔어. 와, 씨. 나 그 친구 때문에 저거 먹어봤는데 백두산 곰웅담 곰슬기 알죠? 그게 뭐 몸에 좋다 그래. 요만큼 하나 주더라고요. 되게 진짜 써요. 곰슬개즙인데 이렇게 스프에 들어있는 그 종이에 들어있는 그 좀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 하나 딱 띄워주더라고요. 좀 많이 주지. 하나 딱 먹어봤는데 진짜 써요. 근데 이런 걸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싸우셨대. 그래서 용돈 떨어지면 경동시장 가서 팔아갖고 용돈 쓰라고. 그러고 막 그 기숙사 위에 시커먼 큰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막 우롱차, 뭔차 막 그다음에 뭐 곰쓸개 막 이런 거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저기 경동시장 가면 되게 비싸게 팔린대. 그럼 그걸로 용돈 쓰라고. 그러면 아니 근데 같이 생활하는데 북경대면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더 세계 명문 손가락 10개 안에 들어가거든. 나는 처음엔 쫄았죠. 엄청 공부 잘하는 줄 알았지. 술 한잔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너 북경대는 어떻게 들어갔냐? 뭐, 한국말 잘해요. 조선족,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선족이야.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서울대 농어촌 전형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지역 균형이 있어. 소수민족 전형이 있더라고요. 소수민족 전형은 몇 퍼센트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면 된대. 그냥 된대. 자기 공부 못한대. 그게 가능해? 막 이제 이런 물어봤더니 중국의 정책이 그거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로 파견. 북경대라고 하면 북경대 출신이라 그러면 서류에서 다 통과해. 그리고 국내에서 잡을 안 주는 거야. 다 외국으로 송출. 외화버리고 오는 거야. 벌어서 가족들 쓰라고 돈 붙일 거 아니야. 그런 정책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되게 좋은 정책인 것처럼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소수민족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그래.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게 이제 저쪽 러시아 그쪽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정글의 법칙도 처음에 10년 전에 할 때 그랬다니까. 처음에 부족민들이 나왔어. 근데 걔네 벌써 BBC 애들한테 맞들린 애들이야. 이거 쏘기 대회를 한 거야. 김병만을 못 이겨. 김병만은 달인이잖아. 맨날 연습하고 활쏘기 막 하는데 원주민들이 하나도 못해. 그래갖고 댓글이 막 달리는 거야. 이거 맞냐? 원주민들 맞냐? 그래갖고 그 진정성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 첫 해 두 해 번인가 그거 하고 이게 존폐유기가 와버린 거야. 정글의 법칙.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한 게 그냥 병만족을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만 가고 병만족만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원주민 빼고. 진실성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김병만이 이걸 되게 잘. 근데 이제 이건 선생님이 BBC 방송국에서 만든 이걸 입고 다니는 애들 이걸 하는 거 봤는데 얘네들은 저기다가 그 마취 성분이 있는 그런 그 식물이 있어. 그걸 콩콩콩콩 해갖고 이런 침에다가 그걸 발라. 그래갖고 이제 이걸 준비해. 몇 개 막 이제 막 꼽아갖고 갖고 가. 근데 나무 위에 원숭이 같은 애들이 있는 거야. 조그만 애들. 그런 애들은 요 조그만 걸로 쏘는 거예요. 입에다 넣어갖고 훅 부는 거야. 여기 이제 입으로 불 수 있는 힘은 사람의 입에 부는 힘은 거의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멧돼지를 잡더라고요. 멧돼지는 걔가 막 험악하니까 부딪히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덤비면. 그러니까 멀리서 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걸 바꿔요. 긴 걸로 바꿔. 그러니까 입으로 부는 힘은 똑같은데 긴 거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서 멀리 나가더라는 거야. 근데 얘네도 BBC 방송국에서 한 애들은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숭이나 설치류 같은 조그만 애들은 탁 맞으니까 한참 있다가 툭 떨어져 버려 그냥. 그 주스면 돼. 근데 멧돼지는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취가 안 되는 거야. 막 여러 개를 맞췄는데도 그 얘네가 맞췄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마취가 되겠지. 그죠? 계속 쫓아다녀.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이거 덜렁거리면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근데 결국 못 잡았어요. 예, 약이 너무 약했나 봐. 그러면서 이제 털레털레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가 잡은 거 가지고 왔는데 뭐 그것도 선생님도 너무 문화적 다양성이 없는 건데 충격적인 장면. 일처다부제. 그 동네가 일처다부제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너무 일부 일처가 너무 고착된 거지. 일처다부. 니네 일부다처는 들어봤지? 남편 하나에 부인 여러 명은 들어봤잖아. 조선시대도 일부다처는 있었잖아요. 일처다부야. 행복하겠지. 그죠? 근데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주로 수렵을 해야 되니까 남자들이 가서 죽더라는 거야. 맹수들한테. 이해되죠? 그러니까 부인 한 명에 남편이 서너 명이야. 애들을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데 그 애가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 아빠가 많으니까. 그러나 한 명의 엄마가 애들을 통째로 키우고 남편들은 여럿이. 근데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원숭이 잡아다가 구워가지고 막 되게 조금인데 서로 막 싱글싱글로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그런 부족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뭐 TV 같은 데 보면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 생각해봐요. 여기 이런 옷을 입고 다녀요. 그 다음에 사냥 무기는 이거야. 그런데 뭐냐면 입으로 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입으로 부는 힘은 한계가 있는데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더 멀리 나간다. 결국 뭐야? 델타 T가 길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들한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똑같은 빨대에다가 니네 휴지 알죠? 휴지 똑같은 크기. 미안해. 똑같은 크기의 빨대에다가 휴지에 물을 적셔가지고 똑같은 걸 뭉쳐. 그래서 여기다 하나는 여기다 놓는 거야. 하나는 여기다 놓는 거야. 그래놓고 같은 입으로 부는 거야. 힘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만 작용을 하니까 평 떨어질 거야. 얘는 뿅뿅뿅뿅 하니까 멀리 나갈 거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힘이 닿는 시간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멀리 나가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이제 뭐야? 권총하고 그 다음에 장총이죠. 여기 이제 동일한 총알, 그 안에 화약 양이 동일한 총알을 썼을 때 권총은 보통 선생님이 알기로 재원이 660m가 유효사거리야. 근데 장총, 우리 대표적인 군대 가면 K2거든. K2가 1730m 나갑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건 3km 넘게 나가. 이게 1730m 안에 맞으면 철모가 관통이 돼. 그 정도로 세요. 660m. 사실은 근데 권총은 소령부터 주거든. 이제 조금 대위 진부터 주는 데도 있는데 사실 이건 자살용이야. 간부들은 컨피덴셜이라고 그러죠. 그 기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군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잡히면 이제 고문하고 막 그러면 이제 그 군사 기밀을 풀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잡히면 자살용으로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총열이 되게 짧다고. 근데 저걸로 막 이거 하면 이게 반동도 심해가지고요. 요 앞에 있는데도 쏘면 못 맞춘대요. 훈련을 많이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니네 이제 뭐 관심 별로 없겠지만 서부 영화 보면은 총잡이들 나오죠. 걔네들은 44구경 매그넘 같은 거 보면 총열이 이렇게 길지. 권총인데 총열이 이렇게 길잖아. 그건 되게 정확도가 있는 거야. 멀리도 나가고 정확도가 있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냥 여기다 꽂고 다니는 자살용은 요만해. 조그맣기 때문에 이건 되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나가지도 못해. 그 다음에 이제 포 중에 81mm야. 우리가 똥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61mm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포가 있어요. 이제 니네 군대 가면 남학생 군대 가면 포반에 가면 저거 이제 메고 다녀야 돼. 그래서 사중대가 포반인데 중학이 중대. 그래서 이거 메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161mm, 165mm 자주포라 그래. 자주포는 이건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을 거야. 이거 바퀴 달린 거 있잖아. 이거 큰 거. 이거는 차로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 포병으로 가면 이건 편해요. 이 포를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냥 차 타고 이동하면 되는데 이 포병은 포를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되게 무거워. 이렇게. 얘는 산 하나 정도 넘깁니다. 얘는 뭐 보통 막 한 20km, 30km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탄이 똑같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얘가 길잖아. 그러니까 훨씬 멀리 나가는 거야. 얘는 조금밖에 안 나가. 그래서 포신이 길면 같은 탄을 썼을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까 멀리 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군대 있을 때 이거 삼각함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 그래갖고 딱 이게 꼭 사고를 내요. 그리고 잘못,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땅 땡겨서 쓰는 거지만 여기는 탄을 여기다 밀어 넣는 거야. 그럼 탄이 밀어 들어가면서 뒤에 공이를 땅 치면 탕 반동으로 나가는 거거든. 강원도 훈련 나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 민가를 덮쳤으면 그래. 외양간을 덮친 거야. 그래서 소를 2마리나 죽였어요. 그리고 다 갚아주고 막 그랬어. 보상해주고 막. 이거 잘못 계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6.25 때는 지금도 아마 그럴걸? 북한이 얼마나 머리가 잔머리가 대단하냐면 우리나라 정규군들이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사중대가 갖고 있는 애가 81mm, 61mm 포거든. 북한은요 82mm, 62mm가 있어. 대박이야.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러게? 우리나라 게 이런 걸 알고 얘네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얘네들은 탄도 82mm겠지. 얘네가 퇴각할 때 탄을 두고 가면 우리 못 써. 안 들어가. 근데 국군이 퇴각할 때 놓고 간 탄은 정확도는 떨어지겠지. 좀 헐렁하지. 근데 쓸 수 있어. 이해되냐? 이거 그러려고 이렇게 한 거야.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놓고 간 거, 못 갖고 간 거 주워서 쓰는 거야. 그럼 좀 헐거우니까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워 쓰려고 그러면 82mm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두저도 안 되는 거죠. 얘네 엄청 머리 좋은 애들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격력이 일정할 때 충격량이,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커지더라.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한테 하나 들면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가 속색이고 그러면 한 대 뺨을 한 대 때릴 때가 있죠. 뺨 때릴 때 이렇게 때리면 안 아파. 어떻게? 니네 힘이 약하잖아. 어떻게 돼? 충격을 주려면, 충격량을 많이 주려면 올려 붙여야죠. 그냥 궤적을 크게 해갖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야 되니까. 어차피 힘은 F니까. 그죠? 귓방맹이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길게 그렇게 쳐야 돼. 우리 남학생에게 가르쳐줬죠. 펀치 기계. 점수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끝까지 그냥 누르고 있으라고. 그래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대신 손목이 나가니까 손목 꽉 잡고 처절하리 많지. 점수 멈출 때까지 콱 누르고 있으면 돼. 도움 닫기를 해갖고 콱 해서 삐비비비비. 아이고 삐비비비 할 때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일단 적어봅시다.